정윤아 예상팀장 권승철입니다. 특성급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일 김민준이 고전하면서 이변이 발생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좀 안정감 있게 경주가 마무리가 된 모습을 보여줬어요. 결승전은 아무래도 좀 비슷한 기량의 선수들이 서로 욕심을 낼 수 있기 때문에 배당 가능성 높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전반적인 특성급 분위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면 특성급 13경주입니다. 김민준이 전일 자리 선정에서 잘못했었던 것 같습니다. 나름대로 자리 바꾸려고 했었습니다만 너무 좀 후미권에서 치고 나오는 선수들 시간이 촉박하다 보니까 자리를 제대로 잡지 못하고 시작을 했어요. 결국 김민준이 넘어서지 못했습니다. 다소 좀 편성을 좀 약하게 보고 경주를 임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김민준 고전하면서 경고만 먹고 마무리가 된 모습을 보여줬어요. 하지만 금일만큼은 편성면에서 여유가 있기 때문에 유리한 경주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황준하의 선행을 활용해 나가느냐 최동현을 활용해 나가느냐가 관건이란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연이틀을 아쉬움을 남겨있었던 최동현보다는 그래도 황준하가 동기생이라는 점에서 자연스러운 적극적 연합 펼쳐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황준하하고 최동현 안에서 쉽게 마무리가 될 수 있는 편성이라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14경주는 김범수 전일 나름대로 짧게 가져가려고 했었습니다. 하지만 양승원은 기다리질 않았어요. 저쪽이 나가다 보니까 결승 갈 수 있는 상황에서 아쉽게 결승 가지 못한 모습을 보여줬어요. 하지만 분명한 건 김범수 시속감이 많이 좋아졌다는 점, 예전의 김범수가 아니기 때문에 인정받는 데 있어서 어려움 없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원신제와 전략적인 협공 펼쳐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비파업 선수들이라는 점에서 협공 가능성 높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최종군이 아무래도 이성용과 협공 펼쳐나가면서 김범수 괴롭혀 나간다면 쉽지만은 않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전법상 김범수하고 원신제 동반 입상은 중심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과면 특성급 15경주입니다. 이번 편성은 가급적이면 쉬어가시는 전략이 안정감 있을 것 같습니다. 파업 선수들하고 비파업 선수들로 좀 확실하게 선을 긋고 경주에 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비파업의 중심은 임청이고 파업의 중심은 정춘교입니다. 기복형 선수들이 만났기 때문에 배당 가능성 매우 높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임청의 선정 가능성하고 정춘교의 선정 가능성을 양분해서 노려봐야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손재우로 활용해 나갈 수 있는 임청이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광면 특성급 결승 16경주입니다. SS반 등극한 양승원 현재 득점은 전원규가 앞서 나가고 있어요. 두 선수가 타협점을 찾아 나갈 것이냐 맞대결이냐가 관건이란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여기에 김희준이 앞선에서 힘을 쓰려고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정재원은 전원규 뒤만 노리려고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쉽지만 않은 경주가 될 가능성 높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래도 양승원과 전원규의 경합으로 압축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성급 결승전에서 대상경주 때 우승 거머졌었던 전원규 연이틀 때렸는데 10초 대 후반 시속이 나왔어요. 복싱의 중심으로는 전원규가 좀 더 안정감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특성급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면 특성급 13경주입니다. 5번 김민준 전일 좀 너무나 안일한 경주년 펼쳐 나갔어요. 자리 선정도 본인의 원하는 대로 자리 선정이 이루어지질 않았습니다. 막판 자리 바꾸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근데 후면에서 덮고 나오는 선수들이 있다 보니까 결국 시간에 촉박해서 본인이 원하는 자리를 만들지 못하고 경주에 임하다 보니까 고전하고 말았습니다. 김민준이 또 편성을 좀 너무 약하게 보고 본인이 넘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기도 해요. 한데 결국 넘어서지 못하면서 아쉬움을 남겼었던 김민준 최근 상승세에 다소 꺾이는 분위기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래도 편성면에서 여유가 있고 기량면에서 앞서 나가고 있기 때문에 금일만큼은 정신 바짝 차리고 집중력 발휘해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김민준이 전일 고전했기 때문에 직접 힘을 쓸 수도 있어요. 하지만 본인이 힘을 쓰기보다는 황준하 있죠. 동기생입니다. 최동현이 있어요. 시속감 좋은 선수라는 점에서 김민준이 황준하나 최동현을 활용해 나가면서 타이밍 조절해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황준하와 최동현 중에서 득점은 최동현이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만 최동현 연이트 생각이 좀 많았어요. 아쉬움을 남겼어요. 반면 황준하는 마음을 비우고 힘을 쓰다 보니까 오히려 경주가 잘 풀렸습니다. 더군다나
김민준하고 황준하가 22기 동기생입니다. 한 살 터울밖에 차이 나질 않아요. 그 점 때문에 아무래도 3번이 힘을 쓰고 5번이 몰고 갈 가능성, 7번이 따라 나서는 작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점 때문에 황준하가 11조 때 초반 시속만 끌어준다면 김민준 입장에서는 최동현을 노골적으로 챙겨 나갈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동기생인 황준하와의 협공 가능성 쪽에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5번하고 3번입니다. 5번하고 3번의 동반 입상 쪽에 5번하고 3번, 5번과 3번의 동반 입상 쪽에 2번 편성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릴 수가 있겠고, 솔직히 황준하가 시속감이 어중간해요. 끝까지 버텨낼 수 있는 입장은 아닌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김민준이 죽 썼기 때문에 결승 못 갔기 때문에 상승세가 꺾였기 때문에 훌러덩 넘어서면 최동현이죠. 5번하고 7번 정도는 함께 가져가보자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배당은 비슷비슷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연이트 선전 펼쳐 나갔었던 동기생과의 협공 가능성 쪽에 5번하고 3번, 5번과 3번의 전략적인 연합 쪽에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5번, 7번 차선으로 기대해 보자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일단 김민준이 세종팀 한가운데서 경주를 펼쳐 나가야지만 5-3이나 5-7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문제는 세종팀이 뭉친다면 김민준이 또다시 세종팀 뒤에 자리 잡게 된다면 김민준 힘든 경주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이명현이 앞에서 잡아 돌린다면 제가 봤을 때 황준하가 그대로 버텨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좀 이변 가능성 배당을 한번 과감하게 노려본다면 황준하의 최동현입니다. 황준하의 이명현은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연이틀 컨디션만 놓고 본다면 황준하도 몸 상태가 나쁘지 않았었기 때문에 이번 편성 김민준이 세종팀을 앞에다 두고 경주전 펼쳐 나간다면 고전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기 때문에 3-7하고 3위는 노림수로 가져가보자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번 편성에서만큼은 김민준 인정해야 될 것 같아요. 2번이냐 7번이냐를 놓고 고민해봐야 하는 상황인 것 같은데, 2번 쪽에 동기생 쪽에 좀 더 우선해 봐달라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특성급 14경주입니다. 김범수가 전일 아무래도 양승원을 좀 얕봤던 것 같습니다. 나름 시속감을 좀 조절해 나가고 좀 짧게 가져가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머리가 많이 커졌었죠. 잔머리를 많이 굴렸어요.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양승원이 기다리지 않았어요. 양승원은 김범수의 작전을 간파했습니다. 저측에 나섰죠. 결국 김범수 2착만 해도 결승 갈 수 있는 상황에서 오히려 독이 됐습니다. 아쉬움을 남겼었던 김범수. 하지만 컨디션이나 몸 상태만큼은 최상위입니다. 편성도 잘 받았기 때문에 김범수 입장에서는 강공승부 인정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본인이 머리를 팔려 나가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이번 편성 김범수가 타점부터 때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원신제를 활용해 나가거나 반바퀴 지점에서 원신제를 챙겨주는 저측이 탐이 잡아나간다면 원신제 쫓아갈 가능성 상당히 높아요. 그 점 때문에 7번하고 2번의 전략적인 연합입니다. 전일 원신제 좋다 말았습니다. 직선에서 저녁에 잡히면서 아쉬움을 남겼었던 원신제, 하지만 컨디션 몸 상태 괜찮아요. 이 정도 시속이면 충분히 마크도 되고 버텨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7번하고 2번 동반 입상 쪽에 7번하고 2번 동반 입상 쪽 단연 돋보인다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김범수의 뒤를 물고 갈 수 있는 선수가 관건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래도 파업 비파업을 떠나서 지역 선배입니다. 최종건이 물고 가게 된다면 7번과 4번 정도는 공략해 볼 수 있는 상황 경주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7번과 2번의 동반 입상이 우선이에요. 7번하고 4번은 차선으로 7번하고 4번은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변수가 만약에 발생이 된다면 이번 편에서 홍희철이 때립니다. 최준군하고 이성용하고 유지훈이 경주를 이끌어 나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요. 그렇게 된다면 아무래도 파업 선수들, 노조 선수들이 비파업 선수들을 완벽하게 떨궈내는 작전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과거 미혼팀의 저력 배제할 수 없어요. 4번하고 6번입니다. 여기에 취입은 유지훈도 꽤 나옵니다. 4번하고 5번 정도는 4번하고 6번이나 4번하고 5번 정도는 좀 과감하게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김범수하고 원신제 동반 입상 쪽 깔끔한 마무리 이번 편성 경주의 중심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특성급 15경주입니다. 이번 편성 정춘교가 득점에서는 앞서 나가고 있어요. 전형적인 취입형 정춘교를 과연 인정할 수 있느냐가 관심사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일단 강진남이 있고 박일호가 있어요. 정춘교가
파업 선수들입니다. 반면 문인재, 임치영, 배민구하고 손재우는 비파업 선수들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신경전 펼쳐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임치영하고 또 정춘교는 23기 동기생이라는 점에서 타입과 맞대결을 놓고 고민해봐야 되는 상황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일단 손재우가 우수에서 특선 올라왔는데 계속해서 힘을 쓰고 있어요. 이번 편성도 손재우가 힘을 씁니다. 임치영이 막혀 나가죠. 배민구하고 문인재 순으로 자리 잡게 된다면 정춘교가 넘어서기 버거워요. 기껏해야 끌어내가지고 몸싸움 펼쳐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 점 때문에 오히려 작전적 예상 임치원이 좀 더 유리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뭐 공백기로 인해서 임치원이 몸이 많이 살아난 것 같진 않아요. 종속도 많이 떨어지고 있고 마크도 좀 불안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전일 순간 마크 놓쳤는데 따라가는 거 보니까 컨디션이 아주 나빠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아무래도 손재호의 도움을 받게 된다면 유리할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전 이번 편성에서만큼은 3번하고 7번입니다. 그래도 정춘교 저력 있는 선수라는 점에서 배제할 수 없을 것 같아요. 3번하고 7번 쪽에 23기 동기생 쪽에 우선하시되 복승까지는 함께 염두하시는 전략이 필요하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연이틀 배민구가 김희준을 만났었는데 김희준이 배민구를 챙겨주지를 못했어요. 하지만 금일은 문신재가 배민구의 조절 부담을 덜어줄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임청의 뒤는 배민구가 물고 갈 가능성 배제할 수 없어요. 3번과 4번 정도는 기대해 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37하고 33입니다. 그 중에서도 3번, 7번 쪽에 23개 쪽에 우선하시되 복승을 중심으로 하는 전략 필요하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강진남도 컨디션이 많이 떨어져 있고 박일호도 예전의 박일호가 아니라는 점에서 불안감이 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강진남이 때릴 수는 있어요. 2번이 때려주고 정춘교가 몰고 갑니다. 박일호가 막혀 나간다면 여기서 때릴 선수가 손재호밖에 없는데 넘어서지 못하면서 비파업 선수들 함께 고전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춘교가 가게 된다면 아무래도 파업 선수들과 묶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7번하고 6번이라든지 7번하고 2번이죠. 7번하고 6번이라든지 7번하고 2번 정도는 7, 6하고 7, 2는 충분히 공략해 볼 수 있는 맞대결 가능하기 때문에 노려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래도 손재우 때문에 이런 편성에서만큼은 임청이 좀 더 유리할 것 같습니다. 솔직히 뭐 도찐 개찐이에요. 불안하긴 합니다만 그래도 협공 세력이 많다는 점에서 복승의 중심으로는 안정감 있을 것 같습니다. 3번과 7번 복승 중심이죠. 3번하고 4번은 자선으로 가져가 보자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특성급 결승 16경기입니다. 이번 편성 쉬운 듯 하면서 상당히 좀 까다로운 편성이 짜여졌기 때문에 신중함이 요구된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양승원의 연대 세력이 일단 많습니다. 양승원과 전원규는 또 청주팀 선수들입니다. 여기에 지역 선배는 김형경이죠. 김희준하고 또 22기 동기생이기 때문에 연대 세력만 놓고 본다면 양승원이 많다는 점. 하지만 뭐 전원규 지난 대상 경주 때도 저치기 잡아 나가면서 머리 쳤어요. 시속감도 연이틀 봐서는 10초대 후반 기록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전원규가 가면 아무래도 장지현이 밀차 막혀 나가면서 수도권 협공 펼쳐 나가려고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양승원도 쉽지만 않은 경주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결국 양승원과 전원규가 싸울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SS반 진입에 성공한 양승원이 머리냐, 아니면 득점에서 앞서 나가고 있는 전원규 전반적인 시속면에서는 앞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유리한 입장에서 견주 펼쳐 나갈 가능성 배제할 수 없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개인적으로 양승원과 전원규 타협과 맞대결일 것 같은데, 타협하게 된다면 전 전원규의 선전 한번 기대해 보고 싶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시속감도 좋고 컨디션도 괜찮아요. 연이틀 보여준 액면 시속 만만치가 않습니다. 10초대 후반이라는 거 양승원도 버거운 시속이에요. 그 점 때문에 전 3번하고 2번에 전략적인 연합 쪽에 우선하시되 물론 복승은 기본이 돼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3번하고 2번입니다. 3번하고 2번 동반 입장 쪽에 3번하고 2번, 3번과 2번의 전략적인 연합 쪽에 이번 편성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릴 수가 있겠고, 3번이 가면 아무래도 2번하고 3번이 맞대결 펼쳐 나가게 된다면 3번이 가면 아무래도 수도권 선배입니다. 전원규가 쫓아 들어가는 3번과 5번의 동반 입상, 3번과 5번의 동반 입상 기대해 볼 수 있기 때문에 3위하고 3호입니다. 3번과 2번 쪽에 우선하시되 복승을 기본으로 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연합 세력만 놓고 본다면 양승원이 월등하게 앞서 나가고 있어요. 김희준이 때리고 양승원이 몰고 가고 전원규가 막혀 나가면서 충청권 협공 동기생과의 협공이 펼쳐지게 된다면 양승원의 전원규 청주팀 선수들 충분히 가능합니다. 양승원의 훈련 파트너가 전영규고 전영규의 훈련 파트너가 양승원입니다. 전일도 전영규 직선에서 차가 나오면서 간만에 머리치는 모습을 보여줬었기 때문에 이번 편성 양승원이 가게
가게 된다면 2번하고 6번 청주팀 완승 가능할 것 같고, 김희준이 어느 정도 역할을 해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6월 1일 날 자녀를 출산했습니다. 아들인가 딸인지 모르겠습니다만 7주 만에 출전이죠. 왕중왕전까지 거르고 출전했었던 김희준, 뭔가 승부수 띄우면 양승훈 앞에서 힘을 쓰려고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2번하고 7번까지는 함께 공략해 보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6하고 27 전원규 맞대결 시 노려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싸워서 좋을 일 없기 때문에 탑 좀 찾아 나간다면 3번과 2번의 동반 입상, 아무래도 복승의 안정감이 있다는 점 3번하고 5번을 차선으로 가져가 보고 싶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준비한 특성급은 여기까지입니다. 본장하고 지점에서 경륜한 책 구입하시고 저희 설명 참조하시게 된다면 적중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실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이버 다음 플레이스토어에서 KR레시행 경륜항 검색 후 다운 받으시게 된다면 핸드폰하고 컴퓨터로도 동일한 경륜항 보실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경륜항 많이 사랑해 주시고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저희 설명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승을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